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코로나19의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국내외 발생 현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산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저희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집계 상황부터 전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추가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16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만 231명이 추가가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83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돼서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중 일부는 폐렴과 같은 기저질환을 오랜 기간 겪어온 데다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833명 가운데 대구, 경북 환자는 681명입니다. 그런데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10세 미만 어린이, 그래서 뭐 12개월 된 아이, 그리고 이제 4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현재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완치된 사례가 4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22명입니다. 그리고 좀 위중한 환자들도 있는데요. 2명 정도는 에크모라고 해서 인공 심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달고 있는 환자가 2명이고 그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 환자는 또 12명, 14명인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16명 정도가 좀 위중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일 이내 환자 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그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는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사람들 중에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어 신고한 그 사람들이 1,000명에 가깝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검사 중이어서 며칠간은 그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신천지 대구 교회 행사에 참여한 신도가 최근에 9,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특히나 또 대구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어제 오후였죠. 정부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한의사협회, 감염학회를 비롯해서 의료계에서는 줄기차게 심각으로 이제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컸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각 단계로 오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대구의 확산세를 좀 잦아들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경증 상태로 찾아내자. 그래서 감염 확산을 막자는 건데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는 지금 현재 대구 시민 한 2만 8천여 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그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병원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이 코로나19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 병상들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1,000병상, 그 전국적으로는 한 10,000병상을, 10,000개의 병상을 이제 지금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그 응급실이나 병원 그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사가 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마련이 되는데 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안심병원. 바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이 병원이 운영됐는데요. 이건 어떤 병원이냐면 호흡기 환자가 병원에 딱 진입을 해서 입원을 할 때까지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안심병원에는 그 호흡기 환자가 왔는데 코로나19로 판정이 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아까 같은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일반 호흡기 환자들을 관리하고 일반 환자와 만나지 않도록 격리를 네네. 시키는 그런 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병상도 늘어나고 국민안심병원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 환자가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이라든지 좀 의료 시스템에 과연 좀 과부하가 걸리진 않을지 좀 이런 부분 우려가 맞아요. 되거든요. 예. 지금 그 과부하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전국에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198개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 병상이 다 찼다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1,027개의 이제 음압 병상이 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음압 병상입니다. 네네.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현재까지 내놓지는 않아서 좀 지켜볼 문제고요. 예. 현재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지적 음압 병상 외에 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또 대구 의료원에서 그 전용 치료 병상을 500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음압 병상이 아니더라도 다 중증이 아니면 제가 만약에 경증이면 꼭 음압 병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병상에서 병실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격리만 확실히 되면 네네. 그 위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병실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그 조기에 발견되는 그 이유 중 중요한 이유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되면 경증이기 때문에 예. 음압병상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음압병상을 좀 아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그 부족 문제도 참 심각한데 예. 현재 9개 의료기관의 의료진 20명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환자 접촉의 이유로 집에서 자가격리된 의료진은 지금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진 감염으로 응급실이 폐쇄되면 다른 응급 환자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아니면 외상 환자나 예, 예. 아니면 당뇨인데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이 있으면 예. 응급실을 갔는데 폐쇄가 됐거나 폐쇄가 됐지만 며칠 후에 소독이 돼서 문을 열었는데 의료진이 없으면 그 정말 전공하고 있는 의료진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또 전화 네.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전화 상담과 처방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조치입니다. 예. 이 조치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처방전은 환자가 그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예. 또 이런 주장도 해요. 어떤 폐렴 증상의 환자인데 이게 폐렴 증상을 단순히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감기나 인후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오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서 그러면 정말 이거는 또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전화로 상담해서 처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만약 의료진들이 판단하기에 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원격 의료에 가깝습니다. 전화로 처방을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전화로 한다는 건. 그런데 의사단체와 의료계와 정부의 그 원격 의료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히 컸었는데 예.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원격 의료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좀 그 의사협회와 이제 보건당국이 좀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효율성도 있겠지만 위험성도 네. 있겠죠. 네, 예. 네. 지금 감염자가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당국의 대응과는 별도로 좀 국민들이 좀 개개인이 좀 각자 좀 알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항상 어떤 그 조기 발견이나 예방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불특정 그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는 감염자가 어디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누가 옆에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난다면 이걸 좀 가볍게 보지 말고 좀 내가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도 현 시점에서는 이게 과잉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무작정 병원을 가지 말고 이제 저도 아까 취재를 위해서 1339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있는 보건소로 전화를 한다거나 근데 정말 급한 상태라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지 말고 그 보건소에 있는 선별 진료실을 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게 감염의 문제라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더 나의 증상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 다른 질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경우에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뭐 당뇨로 입원해 있는데 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주치와 상의를 해서 아니면 2급 병원에 있는데 내가 3급 종합병원으로 가자 하면 진료 의뢰서라는 걸 떼어주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급이 같은 대학병원이면 그런 걸 떼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짝 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시국이 좀 좋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급적 의사를 통해서 하면 그 병원이 그 다른 병원으로 연락을 미리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병원은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서 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고요. 만약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그 확진자가 나왔던 그 병원에서 왔습니다. 한 번 더 크로스 체킹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스스로 네. 경계심은 물론이고요. 또 책임감까지도 필요한 네. 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 위생 수칙에도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가장 그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에서 쉬면서 3, 4일 동안 나의 경과를 살펴보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임신부나 현재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만성질환자 그리고 65세 그 노년층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아하. 또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지금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악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심각 단계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평소 손 씻기나 마스크나 이거 정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도 좀 심각 단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중국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닷새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예. 어제 하루 중국에서 확진자는 409명 늘었고 사망자는 15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는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어제 오후 기준인데요. 크루즈선 감염자가 691명, 이거를 포함해서 전체 감염자는 83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며칠째 그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네, 중동에 있는 바로 이란입니다. 오. 이란에서는 확진자가 47명 나왔고 사망자가 12명으로 나와서 네. 예. 이 사망자만 보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당국은 뭐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환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중대 고비로 보고 정부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니까요. 국민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